오늘도 마감의 정석입니다. 마감의 정석, 정석투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엇갈리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장의 한마디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도 8만전자를 계속 시도하면서 유동성을 키우는 게 중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많은 전문가분들 내용들 중에서 아직 지수는 갈 때가 안 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는데요. 낙폭은 첫날에 4거래일 하락하기 시작했던 첫날에 2% 하락하고 나머지는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LG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는 좀 못했지만 실적 발표 나오자마자 소폭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의 움직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앵커님. 김밥집이 있는데요. 김밥집. 이토마토 김밥집이에요. 이토마토 김밥집인데, 이토마토 김밥집에서 참치김밥을 팔아요. 참치김밥을 파는데, 참치김밥이 잘 팔리다가,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메뉴를 하나 개발을 했죠. 우동을 하나 메뉴로 개발을 한 거예요. 신메뉴. 그죠? 그러면은 참치김밥으로, 매달 한 1,000만 원 정도 이 매출이 나왔었는데, 이 매출이 1,000만 원이 아니라, 한 700만 원 정도로 매출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참치김밥 요거 하나만 팔고 있었으면 이토마토 김밥집의 주가 밸류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참치김밥이 바닥에서 돌아서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권리금이 높아진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죠? 아니면 KTX가 뚫리든지 갑자기 그 근처에. 그럼 전체 유동성이 커지니까 이토마토 김밥집의 권리금이 높아지게 되죠. 참치김밥 요거 하나만 의존했을 경우에는. 그죠? 근데 참치김밥이 매출이 좀 떨어지더라도 우동을 새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히트를 쳐요. 그러면 참치김밥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우동이라는 이 신메뉴가 있기 때문에 이 토마토 김밥집의 전체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주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LG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 이어서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언택트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참치김밥 요거 하나만 팔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잘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참치김밥이 아니라 우리 우동이라는 신메뉴도 개발했지롱 하면서 이거에 대한 성과를 보이면 참치김밥으로 인한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이 우동이라는 이 새로운 메뉴가 등장하면서 이토마토 김밥집의 권리금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비유를 이렇게 좀 한 거거든요.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작년도 12월 4일로 가보죠. 작년도 12월 4일에 종합주가지수가 얼마 정도 됐었냐면은 2,510 정도 됐었어요. 요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터리 가운데에서 에코프로 BM 요거는 44조 장기 계약 나오면서 이거 신규 매수에 들어온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는 중심주들 저점을 높여주는 시도만 나오면 된다. 그럼 얘네들은 후발이기 때문에 선발대의 역할,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이런 주식들이 이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하락으로 가고 싶어도 하락으로 가기 어려운 구조가 작년도 12월 초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이제 2번에서 1번 시장으로 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유동성 세 가지 전략 가운데 2번 시장에서 1번 시장으로 간 거다 해서 이게 2,670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에 불을 좀 지핀 게 미 연준 FOMC의 이 파월 의장의 이 금리 인하 논의가 붙었던 겁니다. 근데 돈들은 초반에는 좀 반응을 했는데요. 10조 이상의 자금에는 베팅하지 않았어요.
2,675.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게 뭐 일주일, 2주일, 3주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만 화끈하게 이 두 개의 장대 연봉을 펼치면서 잠깐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서부터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2,567. 아, 내가 잠깐 꿈꿨구나. 너무 과도하게 달린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 맞다. 지금 금리 인하한 거 아니지. 고용지표나, 그 다음에 서비스 관련된 이 지표들 보니까, 아, 헷갈리네. 아, 그러면 내가 1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는데, 이 중에서 한 3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이 금리 인하 기조가 바뀌진 않았으니까, 우동이라는 이 신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정도만 좀 남겨놓고, 참치김밥에 하나 의존하는 업체들에서 일단 자금을 먼저 빼놓은 상태에서 이번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돈들이 생각한 상태에서 이번 시장 구간이 지난주에서 이제 이번 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전 이제 이렇게 현재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야, 너 싸냐? 너 싼 가격 맞아? 라고 이야기하려면 한 2,500대 초반 정도는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쓸 현금을 좀 남겨놔야 될 것 같고, 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내가 1억 정도를 운용을 한다면 1,000만 원이 됐든 1,500만 원이 됐든 요 돈은 좀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요 자리에 올 때까지는.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인생 한 방에 승부 볼 필요는 없잖아요. 안전하게 이렇게 벌어오는 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중간에 터닝 포인트가 될 때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잡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안 왔을 경우. 그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8만 전자 되는지, 두 번째가 바이오 1등주의 이격 축소 3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배터리 중심주의 저점 상승. 이게 유동성을 키우는 시장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였는데, 아쉽게도 오늘 거래대금을 제가 보니까 6.6조예요. 이거는 파이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매수 대금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종목 타켓으로. 즉 하락장으로 갈 생각은 없지만, 야, 이 구간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가 먼저 반응을 했으니까 이들 가운데서 우동 메뉴 잘 개발하는 업체들, 얘네들 먼저 내가 좀 배팅 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돈들이 좀 반응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당연히 삼성전자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참치 김밥에 해당하는 거, 디램하고 랜드, 그죠? 디램하고 랜드, 그 다음에 갤럭시, 요거는 새로운 메뉴가 아니에요. 우동의 신메뉴가 아니라 기존 메뉴입니다. 기존 메뉴가 1,000만 원 정도 팔리다가 한 500만 원까지 반토막 나다가 한 7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신메뉴가 중요하죠. 신메뉴는 HBM3E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GAA입니다. 요거는 작년도 10월달, 11월달, 요때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AMD나 테슬라 쪽 관련된 테스트 물량과 납품된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머니들이 인정을 해준다면, 돈들이 인정해준다면 8만 원을 돌파하는 시도가 전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건 돈들이, 야, 이제 너 비싸게 거래해줄게. 할인 안 해. 너한테 우동이라는 이 신메뉴 밸류에다가 인정해줄게. 그런 신호가 나오는 거고요. 8만 원이 제압되지 않으면 계속 시간 끄는 거예요, 시장은. 나 아직 본격적인 상승 안 하고 가다 놓을 거야. 갇혀 놓을 거야. 요 구간에서 나는 종목으로 돌릴 거야. 너희도 참전할래? 이거 이제 시장에 주는 메시지인 거고, 이때 하이닉스가 같이 가면은, 하이닉스가 같이 가게 되면 반드시 누구도 같이 따라가야 되냐면 한미 반도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체와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이번 구간에서 계속 원펀치, 투펀치 하면서 이번 시장을 이끈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오늘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직전 고점이 한 20만 4,5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반응하고 있는 거니까 2년 동안의 이제 고점을 저항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테스트 받고 있는 흐름을 보고 있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3만 원과 이제 80만 원을 좀 제압을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가격대 안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80만 원 제압했을 때 시동이 걸리는 거고, 그 전까지는 좀 천천히 여러분들이 분할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BM이나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시동이 좀 걸리고 있지만 나머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임이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정도는 해주는데 따라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퍼스코홀딩스가 참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쪽으로 유동성 나머지까지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두시면서 4대 산업 중심주 전략 이거 그대로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우리 증시가 1차 시동은 걸렸는데 2차 시동은 좀 때를 기다려 봐야 되겠군요. 실적 시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개선이 될 거라고 여태까지 올라왔으니까 진짜 개선됐어? 정말 많이 됐어? 요거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머니들이. 그러니까 많이 팔 자금도 없는 거예요. 지금 6조 6천 원이니까 많이 팔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렇다고 이미 많이 사놓은 거 다 팔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고, 여기서 간을 보는데 눈을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시즌이 되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출발은 이제 삼성전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장 하락으로 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에코프로 BM의 대규모 수주로 인한 신규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시장이 일단 이제는 뭐 내려갈래도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는 만들어놨고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아직은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21선 이탈을 했고요. 코스닥은 5일선을 지키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 2024 이제 산업 이벤트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구간 또 내일 될 텐데 내일은 또 장이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까요? 마감은 증권통과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